31페이지 하다 보니부터 하는데요. 초보자를 위한 글을 쓴다고 했는데 생활 상황의 이유로 일관된 감정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의 흐름이 끊겼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일어나서 오늘 시간이 있어 생각을 거듭하는데 이어짐이 쉽지 않네요. 원래 이 글들은 땅인 사람 1권에 써 있는 글들 중에 많은 부분은 초기 블로그에 썼던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썼던 것들이라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의 맥락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 계속 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일을 한다거나 하는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내가 어제 뭐 생각했는지 잊어먹게 돼요. 그러면 생각의 흐름이 끊어져 가지고 블로그에 원래 더 올려야 되는데 글을 이어서 계속 써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경우가 몇 번 아니면 자주 있었어요. 그게 그래서 더 잘 쓰거나 자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생활상의 여러 이유로 인해서 쓰지 못한 글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한번 삘이 꽂히거나 뭔가 그 머릿속에서 흘러가는 생각들이 나타나야지 써지지 인위적으로 글을 쓰겠다고 마음 먹고 쓰기 시작하는 건 잘 안 됐어요. 글 쓰는 재주가 없다 보니까 어떤 동기 만드는 거예요. 글 쓰는 동기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글 쓸 때.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거고요. 자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겠죠.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할 거예요. 어떤 이유로 자천을 하고 싶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유가 목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자천하는 이유와 자천의 목적이 같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이유가 명확히 자기가 알고 자천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도를 닦아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도 해요. 막연히 아니면 하고 싶으니까 이쪽에 관심이 생기니까. 왜 생길까를 고민하면서 이걸 시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하면서 도를 닦아야 되는 도의 세계에 자기가 입문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면서 시작하지 않은 듯 해요. 또 그러니까 나는 이러이러해서 도를 닦겠다고 생각하고 말할지 모르지만 들어보면 꼭 그 이유가 아닌 경우도 많이 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이유와 정말 자기 이유는 다른 경우도 많이 있기도 해요. 목적은 자기가 정할 수 있잖아. 나 이런 목적을 도 닦겠다고 정할 수는 있는데 그게 정말로 자기 또 목적과 진짜 목적과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자천하는 이유도 다르고 진짜 이유도 다르고 자천하는 목적을 알고 있는 목적과 내면에 올라오는 목적이 다른 경우도 있고 다 달랐어요. 이걸 찾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자천하게 되는 이유 또는 왜 내가 이런 자천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자천을 하려고 내가 하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차라리 자천의 목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목적을 아는 게 목적이건 그것도 자천의 이유이기도 하거나 그게 첫째 넘어가야 될 관문이기도 해요. 사람이 수도도 그렇지만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인지하는 게 다른 분야는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걸 알아내면 일종의 그게 자기 명을 이해하게 되는 거라서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고 꼭 알아내야 되기도 하고 그래요. 내가 왜 지금 살고 있는지 그리고 굳이 이거인지 그거 알아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우선 그래야 자기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나 존재해야 되는 당위성 같은 것을 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수도가 아니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도 닦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도 닦는 것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거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이전에 자기를 만드는 것이기도 해서 그래요. 내가 나를 만드는 건데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목적을 모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이 내가 왜 나를 만드는지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관건이죠. 많은 도 닦는 서적이나 가르침들을 보면 왜 도 닦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애매하거나 상당히 공허해요. 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왜 내가 도를 닦아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설명들은 아니에요. 도를 닦는 거하고 나 자신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가르침은 상당히 찾기가 어려워요. 그게 중요한데도. 또 자신의 욕구를 더듬어 생각해 보면 일치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기 욕구를 더듬어 생각한다는 게 이게 자천의 시작이기도 하고 자천 과정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해요. 자기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욕구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천 목적, 이건 중요해요. 직업과 사회생활의 일상적인 것은 다른 곳에서 더 잘하네. 여기서는 근본적인 주체를 설정하는 것을 한정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본적 주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주체를 세우는 것인데 사유로 알게 된 것이나 단순한 감정적인 붙셈이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자기 세움이 됩니다. 인간의 목적은 결국 자아 형성이거나 자기 주체 형성일 거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해야 될 건 우선 이거거든요.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목적인 거고 어쩌면 이 우주의 목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 우주도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자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부든 간에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공부여야 되는데 세상의 학문이 지금이 꼭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도 닦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죠. 옛날에는 도 닦는 것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성숙된 그런 사람이거나 생활에 여유가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생존하는 것에 바쁜 그런 정도였는데 이제는 생존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요. 먹고 사는 문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은 정도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고민이 그 고민이 자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나 이렇게 살면 의미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배가 불러야 가능한 고민이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은 배고픈 거 해결하는 것이 마음을 뺏기는 건데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 자기 존재 가치나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원래 옛날 수도는 돈 있는 사람들이거나 배부른 사람들이 했던 거죠. 그게 요즘은 좀 더 대중화가 돼서 일반인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보편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제야 겨우 도가 보편화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겠죠. 이런 것을 하려는 것이 자천입니다. 살아가려면 우선 내가 있어야 하고 몸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몸이 있고 내가 있는 것이고요. 나는 몸의 일부이지 내가 더 근본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는 의식이거나 자아이기도 해요. 자아가 먼저가 아니라 자아가 나올 수 있는 토대나 구조가 먼저이기도 해요. 아니면 구조 자체가 자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아라는 것을
의식에 의한 현상으로만 이해하거나 사고 과정, 감정적인 것을 가지고 자아라고 말하는데, 더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면 사고하지 않거나 감정 없는 없는 구조, 없는 그 단계, 차원, 뭐라고 해야 되나? 재료적. 어쨌든 기나 에너지나 이런 걸로 말할 때도 사실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에너지도 사고를 하고 감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없었던 단계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아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아의식, 나의 이 현재의식을 가지고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게 까다로워서 자꾸 몸에 대한 설명을, 제가 글을 쓸 때도 내 몸, 나의 몸이라고 블로그는 올렸는데, 이 책으로 낼 때는 그 부분을 고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내 몸, 나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으려고요. 근데 이제 그 수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수정을 잘못해서 그렇게 써 있는 것도 있을 건데, 내 몸은 아니거든요. 몸이 날 소유하고 있지 내가 몸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몸이나 나의 몸은 문법상은, 아니 제가 쓰는 몸의 의미상은 잘못된 것이긴 한데, 그래서 그렇게 써 있는 것은 제가 수정 잘못한 거고, 이렇게 그냥 몸은 몸의 일부로 나가 있는 거지 몸이 내 일부가 아니라는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제 글은.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일반 용법에서는 사회생활, 상식적으로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걸 구분하면서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몸이 더 근원적인 거라고 하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전생이 있다고도 할 수 있잖아요. 전생이 있으면, 내가 전생에 10번을 살았으면 10개의 의식이 있거나 10개의 자아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10개의 자아도 하나의 몸 구성인 거고, 10개의 자아가 있을 수 있는 하부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좀 더 광범위하고 넓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아나 나는 겨우 이 생애에서 만들어진 내 의식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더 근원적이고 더 광범위해요. 그래서 몸을 더 그 근원성으로 설명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 몸은 철학적으로는 생활체계라고 생각하는데, 내 활동 반경, 내가 평생을 활동하거나 생활하거나 관심 가지거나 그 감정 가지거나 사고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내 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대전까지 와서 공부하는데, 여기까지 오는 것도 몸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 바하을이 여러분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거죠. 몸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자기 신체 구조만 몸이라고 하지 않고, 이 몸이 움직였던 모든 장소나 공간도 내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나 안개, 구름처럼 우리는 모호하게 전국적으로, 외국도 나가려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퍼져 있어요. 그게 퍼져 있는 것을 차라리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건 공간적인 의미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고 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모호하게 퍼져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한꺼번에 하나의, 현재 이게 한꺼번에 있는 3세 일체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내 몸이 퍼져 있고 미래에도 내 몸이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공간적으로 몸은 안개나 연기나 그 구름처럼 스물스물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몸만 몸이라고 말하거나 그렇게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제 책 읽으면 이해가 어려워져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읽어주면 좋고요. 그렇다고 뭔가 나를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를 어떻게 얼마나 다양하게 하는 것이 대단한 수준 있는 관념이지만, 여기서의 분리는 완전히 절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구분한다는 의미로입니다.
간단하게 서양인들은 분리하고 우리는 구분을 해요. 분리와 구분은 단절해서 세상을 보는 건지 구분해서 보는 건지가 있는데 엄밀하게 이 부분이 사실 서양과 동양의 많은 차이를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저번에 존재론 설명하듯이 존재론이 어떤 사물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건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나와 어떤 사물을 분리해서 그것이 있냐 없냐 따지는 건데 우리는 구분을 하지 분리는 하지 않거든요. 나와 다른 사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나와 단절된 전혀 다른 사물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 분리와 구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또 삶을 이해하면 좀 더 편하기도 해요. 재미없나요? 너무 진지하게들 보고 계시나? 저하고 대화할 거 있으면 대화하셔도 되는데 치고 들어오기도 하고 말할 타이밍 놓쳐가지고 못 들어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 아무 때나 타이밍 잡아서 들어오면 되는데 분류와 구분이 명확하게 들어오는데요. 분리 구분이요? 네, 이 책이 저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보면 분리인 거고 분리가 아니라 그냥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식 사고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책이 저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하세요? 아니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세요? 분류라는 게 분리되어 있다는 게 방금 말씀하신 여기 분류란 말, 전 분류란 말 안 썼는데 분리라고 했는데 발음이 이상한가? 방금 전에 분류하고 구분 말씀하신 게 아니고 분리하고 네, 분리. 여기 책에는 분리가 있잖아요. 분리, 구분. 분류가 아니라 분리. 네, 분리와 구분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몸의 이해를 봤을 때 우리는 구분이 되는 거지 분리는 안 돼요. 분리되면 말 그대로 잘라버렸잖아요. 내 몸이 아닌 것이 되잖아요. 이 공간도 내 몸의 일부라고 했는데 서양인들 입장에서는 아니면 분리를 이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어떻게 내 몸이냐고 하는 거겠죠. 공간은 공간이고 나는 나잖아요. 그래야 착취를 하죠. 나와 남이 달라야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관계를 알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고민하는 거지. 미리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전제하에 상대를 어떻게 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쉽게도 어려운데요. 어느 부분이 쉽고 어느 부분이 어려운가요? 모두 몸이 다 장소도 그렇고 이게 좀 너무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했던가? 구분이 안 가요. 어떻게 구분이 안 가요? 그냥 그런 거 같은데 실감이 안 간다고. 네, 실감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 감각을 키우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감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이해하면 감각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이해하면 거기에 맞는 감각이 형성이 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감각이 형성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다른 것에 쓰는데 존이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공간이라는 개념 말고 공간 너머의 존이라고. 이건 거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거리의 개념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이미 시공을 초월하는 세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 되죠. 내가 서울에 집이 서울인데 우리는 서울이라고 생각하면 이미 공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기차로 몇 시간, 자동차로 몇 시간,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대전에 사는 사람과 서울에 사는 사람이 다르고 어떤 형상과 어떤 도시, 어떤 건물, 어떤 식의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의 역할, 대전의 역할, 뭐 우리나라에서의 서울의 뭐 그 지정학적, 사회적, 경제학적 지위, 위상 이런 걸 따져가면서 복잡하게 서울과 대전을 구분하면서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관념이에요. 관념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관념으로 서울과 대전을 구분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KTX로 1시간 걸리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맞아요. KTX를 기준으로 하면 1시간 걸려요. 근데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별로 시간 관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서울을 그러니까 내가 떠올릴 건지 사람들은 그 무엇을로 기준으로 내가 서울을 떠올리는지에 대한 설명하지 않고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상대방도 생각할 거라고 KTX로 1시간, 자동차로 몇 시간, 뭐 이런저런 사회적인 위상으로서의 서울, 경제적인 위상으로서의 서울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할 거라고요. 서울 아세요를 물어보면 다 서울 알잖아요. 근데 정말 그게 서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하고 제가 알고 있는 서울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관념이라고 하는데 그 관념이라는 건 결국은 내 몸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생각한 서울인 거고 그렇게 내가 생각한 서울이기 때문에 내 서울인 거고 내 소유의 서울이 되잖아요. 더 어려워지잖아요. 저희 몸에 관련돼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자처형을 하면 분명히 몸으로 한단 말이죠. 네. 몸으로 해야 되는데 그 몸이라는 게 단순히 딱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게 좀 나누듯이 얘기를 하자면 뭐 혼, 백, 육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지금 현재 딱 집중되어 있는 이 의식 말고 이 의식 분명히 또 이 의식으로도 자천하는데 이 의식 너머라고 해야 되나? 이 의식 뒤에 있는 내가 평소에 잘 지각하고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나한테 있는 거기에서부터 또 공부돼서 올라오는 이것도 몸인데 또 그 진여의 몸이라고 해야 되나? 또 몸이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자천의 그 몸, 자천이 되는 그 순서죠. 그 순서 어디가 먼저 되는 게 있는지.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디가 먼저인지는 자기가 잘 하기 편한 대로 해야 돼요. 의식이 먼저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도방, 좌도방 얘기하면 의식으로 먼저 간 다음에 몸을 바꾸는 사람이 그게 쉬운 사람이 있고 몸이 변해야 의식이 바뀌어가는 게 쉬운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몸에 여러 구조가 있다면 어느 부분이 먼저 해야 되냐, 이 부분은 그 사람 성격이 어느 부분을 먼저 했을 때 다른 것을 더 변하게 하기 쉽냐, 그건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 그거 따지는 것도 있어요. 전생에 아니면 그 과거에 공부한 적이 있냐 없냐는 이미 어느 몸의 여러 부분 중에 한 부분이 변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다른 부분 변하게 하면 쉽거든요. 근데 전생에 수련한 적 없으면 이생부터 해야 되는데 이생에서는 의식을 하든 몸과 지금 육체적인 면으로 하든 그건 이제 해봐야 되는 거죠. 성격상 관념 이해를 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격상 관념 이해를 어렵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개념 파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그런 생각 스스로 내면에서 떠오르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개념을 설명해 줘서 알아들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자기가 갑자기 이게 아닐 거라고 떠오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아닐 거라고 떠오르게 된다는 얘기는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의한 의식의 발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 수련, 그러니까 신체 수련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히 몸이 아닌데 신체 수련을 먼저 하면 신체의 변함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어요. 이게 한의학자 말하면 몸이 열이 왔는데 그 열을 조금 내려주면 행동성이 약간 달라지잖아요. 정열적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열이 뚝 떨어지면 이제 한 발짝 더디게 돼요. 행동하는 게. 그것처럼 우리 몸은 어느 부분 열만 내려도 성격이 변하고 감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나 의식, 지식 아니면 생각 떠오른다는 게 상당히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약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환상에 빠지거나 어떤 약 효과로 인해서 천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생각보다 생각은 쉽게 변할 수도 있는데 그걸 원하는 생각으로 나오게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천하는 것의 행공이나
몸이나 단전 호흡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신체를 어떻게 움직이거나 신체를 어떻게 집중시키거나 신체를 어떻게 단련시켜서 수련하는 것들은 먼저 몸부터 변하게 하고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전업을 오래 해서 단전의 기운이 내려오고 그러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그러면 잡념이 줄어들어요. 잡념이 줄어들게 해서 우선은 사람의 그 생각을 좀 더 넓게 아니면 좀 더 너그럽게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다른 단체처럼 그렇게 되죠. 이 수련법만이 중요한 거고 이 수련법만이 제일이라고 말하는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건데 그건 수련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몸엔 여러 구조,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건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부터 변하기 시작하면서 전체가 변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과정에 의해서 신체를 먼저 변하게 하고 신체 변화에 의한 기분의 변화든 감정의 변화든 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각이 변화, 바른 생각이 올라오게 하고 옳은 생각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의 방법만 고수하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방법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나 책을 잘 보면 좀 더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수련하는 사람들과 같은 실수는 좀 적어요. 옛날 책 잘 보면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려고 하는 책들이 많아요. 차라리 오히려 요즘 나오는 책이 한쪽 부분만 과장되어 있거나 뻥튀기 되어 있어요. 옛날 책은 좀 더 균형을 세웠거든요. 이런 부분 한 다음에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한 다음에 그 다음 거. 뭐 쉽게 말해 차이나 와서 말하는 것처럼 먼저 정을 기로 만들고 기를 신으로 만들고 신이 도가 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얘기가 정이 기가 된다는 게 먼저 육체적인 단련을 시킨 다음에 기로 변하는 건데 이 기라는 것은 양기라고 그러거든요. 전에 얘기했듯이 양기는 따뜻한 게 아니라 바른 거예요. 몸에서 음기나 탁기를 빼내면 그 얘기가 말 그대로 뭐 무슨 정말로 그 음흉하고 탁하고 더럽고 그런 기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조금 더 바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바른 감정이나 탐진치와 같은 그런 쓸데없는 욕망이 줄어들게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 사람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해요. 이미 기나 정이나 기나 이런 양기에 대한 개념 자체도 이미 변질돼 버렸어요. 따뜻하고 뜨거운 것을 양기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이미 몸의 여러 구조로 이미 정, 기, 신 이렇게 몸을 나누고 있잖아요. 몸을 무슨 세 단계 나누고 있는 건 사람이 세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도 되지만 세 단계를 거쳐야 되는 이유는 몸을 세 개로 분류하고 있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먼저 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 거 변하게 한다고 또 그 다음 게 변화야 또 그 다음 게 변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한 방에 가겠다고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불교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한 방에 간다 한다라도 이건 조금 방향이 거꾸로기도 해요. 신을 먼저 바꾸게 한 다음에 신에 의해서 거꾸로 기가 변하고 정이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걸 각성이라고 하면 각성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세상에 대한 안목이 생겼을 때 그 안목에 맞는 자기 몸으로 변해야 되거든요. 생각은 앞서 갔는데 몸이 못 따르면 그걸 습기라고 하잖아요. 알긴 알겠는데 아직 거기에 맞춰서 생각이 일어나지도 않고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고 몸이 행동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행일치란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식, 알고 있는 거와 행동하는 것이 같냐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가 이제 그 머리로 앞서가는 사람들, 머리로 가는 거 쉬운 사람들은 나중에 그 머리로 앞서간 것을 몸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치는 단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또 등한시하고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들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머리로 앞서갈 정도로 머리가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과정 거치면서 해야 된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내야 돼요. 또 알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 후의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면서 따지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 먼저 가는지 몸으로 먼저 가는 신체로 먼저 가야 되는지 이런 거 따지는 건 쓸데없어요. 자기가 가면 되는 거지 뭐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깨달았는데 어떻게 깨달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이미 깨달아버렸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따져요. 그거 따지는 건 제3자의 시각이고요. 자기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괜히 어떻게 깨달아야 된다고 그걸 따지는 이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우치면 다예요. 그 다음에 그 필요 없어요. 방법이 옳고 그러면 그 선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 이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게 있죠. 거기에 관련해서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 몸이 되게 분류하는 게 애매한 부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이렇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 광범위한 어떤 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몸이 있고 간단히 얘기해서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 이 육체랑 몸의 구분이 애매하단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육체 내 단순히 그냥 육체도 있고 이 존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어떤 포괄적인 몸도 있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 두 개가 조화가 또 안 되는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조화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 존 그러니까 존에 따른 자기 감정에 따른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게 육체적으로 버겁다는 걸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네, 그게 우선은 수련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존으로 살려면 그 존의 경지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연어합도 이런 말이 있는데 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되게 일종의 그 수련을 단계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면 만약에 여기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우주라고 하면 우주가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그 변화라고 해야 되나? 진화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진보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진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원시적이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가 동물이기도 하고 식물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내려가면서 인간이 되는데 진보는 나아져야 되는데 우주가 제일 나은 건데 이러면 진보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개념이 되긴 하는데 대충 이렇게 설명하면 전에 어떤 책에 썼잖아요. 인간의 의식이 최첨단이에요. 이 우주의 최고 첨단이에요. 이 의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주가 진화해 온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온 거예요. 우주가 지금까지 100억 년을 살아온 이유는 이 의식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이 의식, 인간의 의식을 위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이 인간의 의식은 그렇게 그 위대한 건데, 그래서 그 수련하는 방법 중에 딱 끊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가 인간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걸 다 통틀어서 그냥 신성이나 본성이나 뭐 불성 이렇게 대충 후려쳐요. 이 단절이 있어요. 존은 이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 의식이 나온 걸 알겠는데 이 의식은 나만 가지고 있는 의식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이 우주가 주는 우주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그 결과물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이런 보편적으로 누구나 불성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이런 과정을 누구나 거쳐갖고 이 결과에 의한 우리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근데 문제는 돈은 이거 거꾸로 가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획득한 불성이나 내가 획득한 신성이나 본성 이해야 된다고 저는 말하잖아요. 누구나 다 주어져 있는 거 하고 내가 다시 획득해서 얻어간 이거 하고요. 주체적으로 내가 이 부분을 깨달아서 얻어간 본성과 이미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알고 있는 내 본성의 차이요.
그러니까 존으로 살기 어렵거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당연히 주어진 대로 주어진 대로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내가 공부해서 획득한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주어진 거란 말이죠. 이걸 거꾸로 하거나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공부예요. 자천이고 도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주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과정을 거꾸로 올라가는 게 역이라고 하나? 옛날 사람들이 거꾸로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거꾸로 올라가는 과정을 수도라고 하잖아요.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신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다시 올라가야 돼요. 그냥 주어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도의 그걸 가지고 우리는 깨달았다고 할 수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성불은 당연히 있는 이 불성을 보는 건데 당연히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부처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하늘이고 누구나 다 우주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주어져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나나 너나 똑같은 부처이고 하늘이고 우주라면 구분이 뭐가 돼요?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똑같은 게 돼요. 똑같다는 얘기는 없다는 뜻도 돼요. 내 존재 가치나 존재성이라든가 내 자아가 의미가 없거나 무가치한 게 돼요. 똑같거든요. 너나 나나. 이게 잘못하면 그래서 화엄경에 전체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있어요. 이게 너무 똑같은 것만 설명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수련은 내가 획득한 본성이라고 하면 이 본성이 누구나 똑같은 본성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본성의 크기가 얼마큼 돼 있는지도 사람마다 틀려요. 이제 주어진 건 다 똑같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획득한 본성은 달라요. 내가 본성을 이만큼 획득했으면 이만큼 획득한 나만의 본성이 있는 거라고요. 이만큼 획득했으면 이만큼 있는 거고 거기서 인간의 차이가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은 불평등해요. 이건 얻어낸 만큼 자기 지위나 자기 정체성 아니면 자기 자존심이나 존귀함이 되는 거거든요. 자천에서 그걸 획득한 그걸 얘기해요. 네, 제가 말한 존이라든가 그런 부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된 사람이요. 몸 부분이 이런 구분이 있다는 거. 이게 다 몸이에요. 우주도 내 몸의 일부예요. 근데 이건 주어진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이 세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와 내가 자유롭게 내 자유의지로 획득한 저 윗세계 이걸 가지기 위해서 자천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헷갈리면 곤란했죠? 그래서 자천하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 아래로 내려다 보이거든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제프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인간은 의식이 없다고 그래요. 너 같은 건 다 기계에 들일 뿐이라고 그래요. 기계 인간들.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돌아다니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지. 너들한테 무슨 자아가 있고 의식이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제프라고 하고 그냥 쉽게 구제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인도에 영향 받거나 그쪽에 영향 받는 사람들은 딱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인간을 무시해요. 인간의식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아니면 없다고. 불교 자체도 자아를 없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하거나 너 같은 건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위험한 사고예요. 어떻게 보면 자아가 없다고 말한다는 건. 그렇지 않나요? 진짜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자아가 없으면 내가 무슨 짓에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짐승이나 나무나 식물 이런 광물이나 이런 것들 내 마음대로 하거나 인간 마음대로 하는 건 그들이 자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자아도 자기가 획득한 자기가 이해한 만큼 자아가 있거나 의식이 있거나 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식 확장이라는 말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의식을 내 의미대로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의식,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식은 이 우주의 진화 과정에서 나타난 의식이에요. 근데 의식도 이게 좀 틀려요. 전생에 동물인 사람과 전생에 사람인 사람은 의식의 크기가 틀리고 질이 달라요. 전생에 동물이 된 사람은 도 닦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이 부분의 개념, 형의 사회적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뭐가 좋고 나쁜 거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IQ가 200이라 하더라도 형용사기처럼 개념 자체를 좋아하는 거하고 이해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해는 하는데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래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점점 세상에 대해 동떨어지는 사고를 하게 돼요. 세상에 적응하기 힘겨워해요. 스님들은 아직 떨어졌는데. 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스님들이나 아니, 출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거냐면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스님은 하나의 직업뿐이에요. 이 사회의 여러 직업이나 여러 신분, 계층 중에 하나인 거지 도 닦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업군이거나 신분군,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간에 사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정말로 수도하겠다고 진정으로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작업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조조 스님의 개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많이 떠오르는데요. 예, 원래 근본적으로 따지면 개의 불성 있어요. 있는데 묻는 놈이 뭘 이해하고 묻냐가 더 중요해요. 항상 대화는 질문한 사람과의 문제인 거지 맞습니다. 사실을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도에서는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원래 이런 식의 설명 안 해줘요. 사실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은 사실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도 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공을 넘어야 중이에요. 공도 사실을 전제하에 공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의 전제하에 어떤 사물에 대해 없다고 얘기하거나 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딱히 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공이라고 하진 않거든요. 공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공이라고 말할 부분이 뭔가 있다는 뜻이 돼요. 그것도. 그래서 색즉 시공이나 궁즉 시색이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입문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색이 공이거나 색을 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색을 공이라고 말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이미 안타까운 거예요.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하나의 논리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건 논리적인 과정이 필요한 사람한테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선정에서는 그런 식의 원래 반학경 외워서는 안 돼요. 선정에서는 선정은 반학경 공부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한 단계 더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물질과 비물질적 구분이 아닙니다. 이런 구분은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서구에서 들어온 듯한 이러한 개념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고의 편리를 위해 쓸 수 있지만 막상 생각을 깊이 하면 애매하기만 합니다.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지 않은 듯한데 두뇌는 쉬운 방법을 채택하지만 이건 쉬운 것을 지나서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질입니다. 즉 물질과 비물질로 생각의 기준을 삼는 것도 그렇고 분별하여 분리하고 자르고 나누어서 환원하면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은 초보적 사고 유형일 것 같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뭐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상을 물질과 비물질로 나누면서 보고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나요? 요즘은 물질과 에너지예요. 근데 이 세상은 물질이거나 에너지이거나 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요. E는 MC의 제곱이라 말하는 이 순간부터 이미 물질은 에너지가 된다면서요. 그 얘기는 물질이라고 말해야 되거나 아니면 에너지라고 말해야 되거나 하나인 거지 에너지가 물질이 되거나 물질이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는 동어반복일 수가 있어요. 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요. 물질이 에너지 되고 에너지가 물질이 된다는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결국은 변한다면 서로 다른 거고 서로 관계가 없는 거라면 두 개라고 하겠는데 이게 저게 되고 저게 이게 되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름을 두 개를 적어놓고 다른 것처럼 말을 하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물질이거나 에너지이거나 라고 해야 되는 게 한데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라서 이 부분은 확신은 없어요. 그냥 개념상으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과학이나 물리학 잘 이렇게 공부하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더 재밌는 것은 이와 기 등을 이런 방법으로 이해하려는 학자들이 있는데 단어만 동양의 과거 학문에서 쓰던 것이지 내용은 서양인이 하는 것과 같아 기형적인 모습이 심히 역겹습니다. 차이나는 더한 듯도 합니다. 기가 물질이 아닐까봐 걱정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서구적 사고를 배웠기 때문에 그 접근법으로 그 방법론으로 동양의 학문을 재단하거나 분석하고 이해하면서 학문을 하기도 해요. 그게 좀 그렇죠. 동양인들은 이 과거 우리 조상들이 사고하는 패턴이나 방법론이 있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방법을 배워왔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식의 결론을 내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일 텐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어렸을 때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양 것 가지고 서양식 철학을 가지고 동양 철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명확하게 얘기하고 해야 돼요. 이건 서양의 방법론을 가지고 동양 것을 분석한 거지 동양의 철학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과거 조상들은 서양 철학을 몰랐으니까. 서양 철학적 이해로 동양 철학을 한 건 아니잖아요. 이 구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차이나, 그러니까 기가 물질이 아닐까봐 걱정하는 듯합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게 서양인들이, 그러니까 참 그 중국인들, 차이나인들이 쓴 책들을 보면 한때 얘네들이 공산주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기를 유물론적으로 이해하려고 무진회를 썼어요. 기가 물질이어야 된다는 전제 하에 기를 연구했어요. 뭐 풍우란이나 그 외 호적이나 이런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겁나게 재밌어요. 이 풍우란에 쓴 그 동양 철학 그 뭐 있는데 그거 서점에 가면 한 권에 15,000원씩 상하권짜리가 있는데 읽어보면 재밌어요. 그냥 읽어보면 글재주가 남달라라는 개념 그리고 그들의 그 현학적인 그 말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냥 후딱 빠져요. 한때 우리나라 그 풍우란 책 읽지 않으면 그냥 풍우란 키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풍우란 꼬마요. 풍우란의 영향을 받고 동양 철학을 한다는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뭐 그런 사람들 책을 보면 기가 유물론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이 보여요. 공산주의적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그게 말은 동양 철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동양 철학을 하는 사람인 건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동양 철학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서양적인 사고로 동양 자기 나라 학문을 분석했을 뿐이에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김용옥, 도울의 영향이 커요. 그걸 누구는 이제 김용옥 키드라고 그러죠. 근데 그건 맞을 수도 있어요. 아직 김용옥의 학문을 넘어간 사람은 아직 없어요. 우리나라에. 동양 철학 중에서는. 김용옥을 무시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거야 뭐 그 개인의 문제인 거고 정말 김용옥이 내세웠던 문제의식을 고민하고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질투가 나거나 그 정도는 자기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문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 김용옥도 분명히 서양에 의해서 배운 사람이라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그 사람의 자세, 공부하겠다는 그 자세가 맞냐 틀리냐가 더 중요해요. 말은 맞고 틀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건 지적 능력의 한계인 거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중요한 건 자세예요. 우리는 자천하는 사람이라서 그 사람이 말하는 거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나를 대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학문을 대하고 있고 어떤 자세로 사물이나 세상을 대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 자세예요.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 이해 없이 학문을 하거나 철학을 하면 곤란해요. 많이 곤란해요. 사실 그리스 철학도 분명히 자세가 있거든요.
걔네들도 인간의 자세를 공부한 사람들이지 이렇게 글자 나누고 그 분석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변증법으로 그렇게 사람들하고 대화했던 거는 지식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네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뭘 알아야 되는지, 뭘 잘못 알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는 내가 지식에 대한,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하는지에 대한 내 자세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지식을 대하는 자세,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히 너 자신을 알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포의 신전에 그 점치기 전에 하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점치기 전에 네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세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 철학은 우리 철학, 동양 철학과 똑같아요. 근데 서양인들이 이상하게 그걸 해체해버려가지고 엄한 학문이 돼버렸는데, 그래서 지금 철학으로는 수도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 철학으로는 수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 철학으로는 자기 변형도 있고 이런 자세에 대한 개념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어쨌든 그리스 철학으로는 수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철학으로는 수도할 수 없어요. 개념이 달라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안 돼요. 어디겠지? 자천을 하면 지혜가 되어야 하는데, 내 경우에는 내가 보는, 이해하는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어 결국 세상의 상식적 이해 수준에서 상호 교류를 하다 보면 내 사고 체계가 일반인과 같아져 그 전에 내가 생각하고 보던 방식을 잊어가고 내가 아는 지식이 없어지는데, 그러다 누군가 깊은 질문을 하면 아차 싶어요. 생각 없이 평소에 하던 대로 대답하다가 한 번 더 물어보면 대답이 다르고, 이러면 앞뒤가 안 맞고 그걸 왜 그러냐고 물으면 변명을 하는 악순환이 되어요. 항상 이중적 사고로 세상을 보니 헷갈리고, 깊은 지식은 사용하지 않아서 알고도 망각하고 실수하고 참 재밌는 세상이에요. 알아도 평소에는 생각조차도 내가 아는 대로 못하게 되어요. 이제 나도 몰라요. 예전에 알던 지식을 사회생활하고 전혀 같은 의미를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잊어먹었어요. 이건 제 변명이에요. 이거 변명인 건데, 변명이라고 써놓은 건데, 이게 이 당시에 상당히 힘들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이 있고 내가 이해한 세상이 있는데, 근데 사람들 만나면 그거 다른 식의 대화를 해야 되니까 어느 쪽 기준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어느 쪽 기준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저쪽 세계도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 이해하려고 생각하다가 이 사회생활이나 다른 사람들, 일상적인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맞는 사고도 만들어야 되고 하면 머리가 상당히 복잡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 혼란이 상당히 힘들어가지고 이런 변명을 했죠. 그러면서 원래는 이 책이 두껍고 제가 책을 많이 내기로 했는데, 그게 제 사고를 생각하는 거나 알아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글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내가 쓴 글대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고민 저쪽 세계, 아니면 내가 이해한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 세계를 구성하고 관념체계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실은 블로그 쓰기 시작하면서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저쪽 세계에 대한 지식이나 사고체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아까 한 말과 똑같아요. 난 이미 깨달았는데 내가 왜 그런 복잡한 고민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런 글들은, 그러니까 지식이 이러하다, 도가 이러하다, 세상은 이러하다고 설명해야 되는 거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거나 내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딱히 그걸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이미 어느 정도 경지에 넘어갔는데 내가 날 설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나는 이미 그쪽 세계에 있는데. 이상한가? 내장이 돼버렸네.
뭐 묻고 싶은 거 없어요? 너무 진지한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그게 몸이 되는 건가요? 그 블로그에 글도 쓰고 사람들도 만나고 세상에 이렇게 생각 드러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몸이라고 하시는 네, 다 몸 구조예요. 몸의 확장 몸의 확장이라고 해도 몸이 애초에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는 게 예시로 알고 있다는 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난 지식을 공부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으로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미 내 미래는 내 몸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딱히 신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사장처럼 공부하는 이유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방법이나 개념 이해하려고 공부했어요. 설명해야 되니까. 굳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거라고 미리 전 생각하고 공부했어요. 딱히 미래를 알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요. 그 얘기는 그냥 이것도 똑같아요. 몸 구조에 의해서 감정이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나요. 내가 그런 욕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이고 그걸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수도한 분이 있다면 왜 굳이 수도하려고 애썼겠어요? 결국 저를 만나려고 아니면 수도해서 어느 정도 경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야 된다면 빨리 하고 싶거든요. 내가 50세 때 깨달았다고 해서 그때까지 그냥 아무 일 없이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좀 더 빨리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괜히 빨리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저도 30살에 깨달았는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 이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공부하려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빨리 해야 되는데 성격은 급하니까 내가 어떤 목적지에 가게 되어 있다면 빨리 가고 싶거든요. 설명이 좀 이상하네요. 이것도. 그래서 그 몸 구조가 미래도 구조고 과거도 구조고 공간적으로도 구조고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서 바꿀 수 있다 없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꿀 수 있네 없냐고 말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사고가 문제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사고가 너무 틀어박혀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운명을 바꿀 수 있냐 없냐고 질문하는 것은 운명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거와 없는 것으로 접근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운명을 바꿔야 돼요? 왜 운명에 대해서 바꿀 수 있냐 없냐를 고민해야 되냐고요. 이건 다른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당연히 운명을 바꿔야 된다고 고민하는 사람은 자기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불만족스러워서 그래요. 그 얘기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대답해 주면 문제가 아니라 너 지금 힘드냐고 대답해 줘야 돼요. 사는 게 힘드세요? 대답이 그렇게 들어가야 돼.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이렇게 미리 세상은 다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 거부감을 드는 사람 중에 그렇잖아. 그러면 미래에 정해져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사람들이 대개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왜 거부감을 느끼실까? 그건 지금 자기 자신이 뭔가 불만족스럽거나 자기가 사는 것에 자기 운명이 싫은 것이겠죠. 그래서 왜 나는 내 자신의 삶이 싫은지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운명이 바꿀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를 고민할 게 아니에요. 범주가 잘못된 거죠. 성향이나 성격도 바꿀 수 없습니까? 네, 바꿀 수 없어요. 그건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바꿀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이름은 성향이 틀릴 수 있어요.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내일의 성향 그래 해야 돼서 그래 할 뿐이에요. 오늘은 내가 이런 성격인데 내일은 다른 성격이 되는 게 맞아요. 어제와 오늘은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시간은 이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분절되어 있기도 해요. 이어져 가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격이 바뀌기 어려울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시간도 단절되어 있어요. 끊겨져요. 오늘 따로 내일 따로예요. 그래서 성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내가 뭔 짓을 할지 몰라요.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 자기 성격을 쭉 이해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거하고 불연속적으로 이어가는 거 같이 봐야 되는데 내가 운명을 정해졌다고 얘기하면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라고 전제하에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그렇진 않아요. 세상은 정해져 있지만 정해져 있다는 게 지금 이 전제하에 쭉 이어져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일 내가 다른 인간이 된다고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정해진다는 거 하고 이어져 간다는 거 하고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 하고 상당히 헷갈려요. 헷갈리는 건 맞아요. 분명히. 이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어져 있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말이 이상한데 질문에 더 안 들어가네. 이해할 수 없을 텐데. 그러니까 의식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면서 구성 자체가 바뀌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고 있는 정리가 잘 안 돼요.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이대로 쭉 이어지길 바라는 것이 생명이에요. 내 스스로 그걸 바래요.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운명이 바뀌길 바라거나 내가 다른 사람,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이어져 가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 가되 언제까지 이어져 가야 되고 바뀌어야 될 때 언제쯤 바뀌어야 된다는 걸 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언제까지 나이고 언제부터는 내가 아닌 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도 있어요. 수련회 자기를 그것도 비우고 무아라고 하는 것, 자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 존재를 그렇게 이어가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맞는 게 하는데 포기할 때 포기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생명이지만 살아가지 않게 하는 것도 생명이에요. 주체는 뭐예요? 주체요? 없어요. 주체도 그렇게 주체라는 것은 또 헷갈리게. 그러니까 살아가게 하는 것도 있고 살아가지 않는 것도 생명의 주체가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 넘어가는 부분이 그는 이 좀 더 길게 영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의식이나 자아가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의식이나 자아가 죽는 거나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다른 부분이 이어져 가는 부분을 더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이나 이어져 가는 것은 분명히 이 근원성은 이어져 가요. 내가 사라지든 어쨌든 이 우주는 존재할 거 아니에요. 우주가 더 오래 살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나의 어느 한 부분이 이어져 가고 있다고요. 우주가 사라져도 분명히 이어져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주를 만드는 또 다른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사라지는 것도 있어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이 의식이 사라져요. 현재 의식이. 이 제일 약해요. 의식이 첨단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제일 쉽게 망가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바로 사라지는 게 의식이잖아요. 근데 그 의식도 더 오래 존색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인 거죠. 그러려면 의식을 비울 수 있거나 의식을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의식에 살고 죽는 것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설명 잘 됐나? 그럼 성격이라는 게 없는 건가요? 아니죠. 살아오면서 형성된 자기 몸이죠. 성격은 바뀔 수 없다고 했고, 근데 내일 그 성격대로 행동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고, 말이 안 맞죠? 네. 성격은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는 이유는 내가, 그러니까 그 성격은 분명히 내가 만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과정이 내 성격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생에 살아온 그 삶이 나의 이 성격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대로 설명하면 나의 이 성격을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성격이 어떻게 바뀌겠냐고요. 그건 사람들이 너무 엄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만들어 오는 과정이 수십 년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변화되는 과정도 수십 년이 걸리거나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성격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내일 오늘 성격으로 살 수 없나요? 네. 그리고 또 이 성격이 언제 끝날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정해놨는지도 알 수 없는 거고, 또 다른 문제는 왜 굳이 내일이 이 성격일까? 똑같이 이어지는 부분만 보려고 하냐고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성격이 이어지는 건 사실인데, 그 이어진다고 해서 꼭 이어진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요. 이상하죠, 말이. 네, 그게 사실은 무아이거나 공을 설명하는 이유가 돼요, 그게. 내가 다른 성격이 되게 하기 쉬운 방법이 그거예요. 오늘 이 성격이 내일도 이 성격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더 쉽게 자기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게. 그게 불교에서 무아를 설명하는 이유예요. 무아를 설명하거나 공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좀 더 삶을 쉽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방법 하나 하고, 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방법, 이 두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요. 자기를 내세우지 않으면 고통스러워도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사람이 되거나 나아지려고 할 때 자기 성격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이 될수록 나아지는 게 쉬워져요. 사람은 고정관념이나 하던 대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 그 모습, 그 삶이라는 게 꼭 이어지거나 꼭 자기 것만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그렇게 말하는 데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정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내일이 내 성격이 지금 이대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 설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설명하는 데에는 내일 내가 다른 사람, 지금보다 다른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책에다 겸손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겸손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겸손에도 마찬가지로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주장을 해요. 이게 맞지 않냐고, 또 어제 하던 주장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는 거죠. 어제 하고 오늘 했는데 내일도 할 필요 없다고요. 어제 이게 맞다고 했어요. 99, 81이라고 이제 어제 얘기했고 오늘도 얘기했어요. 그럼 내일도 99, 81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게 꼭 맞는 것도 아니고, 맞다 하더라도 주장하지 말라고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왜 사실을 자꾸 주장하냐고. 누구나 다 아는 문제 가지고. 어떤 걸 주장하려고 할 때 그 전제가 먼저 왜 내가 이 주장하는지를 설명하고 하면 그나마 나아요. 그러니까 의도 따라, 맥락 따라 어떤 걸 설명하는 거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네. 그런 쪽 공익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근데 요즘은 서양의 영향받아서, 서양은 보편적 지식, 절대 지식을 추구하거든요. 이미 뉴턴이 깨진 이후에 절대 지식은 없는데도 그들은 그 지식을 추구해요. 이 세상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런 원리가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고요. 안 그래도 되는데.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영향을 우리도 받고 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정해져 있는 어떤 지식, 절대 지식이나 그것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요. 항상 뭔가 일반화하려고 해요. 이거다, 저거다 하면서 계속 하나의 가치, 하나의 의미, 하나의 주장을 계속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거예요. 10년 전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20년 전에도 하고 100년 후에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냥 어제는 어제이고 오늘은 오늘로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 무주,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오늘로서 오늘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도 말했잖아요. 내일 보면 내일 한다고. 예수가 말한 건가? 오늘 할 일은 오늘 하고 내일 할 일은 내일 하고 하는 식이에요. 그것도 무주라고 썼잖아요. 어제는 어제의 부분이고 오늘은 오늘의 모습을. 네, 그러니까 어제 한 일은 어제 한 일은 끝난 거고 오늘은 오늘 할 일 하면 되고 내일 할 일 걱정하지 말라고요. 내일은 내일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한 대로 오늘 성격이 내일 성격이 아니어야 된다고요. 내일 오늘 성격이 내일 성격이 된다는 얘기는 오늘 한 건 내일도 한다는 얘기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과거가 미래를 또 지배하는 건 또 있잖아요. 있죠.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분명히. 그렇다고 내가 사라지지 않아요. 내일 내 성격 내가 아무리 오늘 충실한다고 하고 내일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아요. 무하라고 아무 주장한다고 해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어제는 어제고 끝나고 오늘은 오늘고 내일은 내일이라 하더라도 과거가 미래를 또 지배를 하는 거 영향을 주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다. 떨어지지 않은 줄 3세 일체라고 했잖아요. 과거와 미래가 이 순간에 동시에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왜 근데 우리 현재밖에 모르냐면 이 의식 때문에 그래요. 이 의식 첨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첨단이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 한꺼번에 존재하거든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전에 얘기했듯이 빛이라고요. 빛은 현재만 존재해요.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시간이 멈춰 있거나 그건 시간이 아니에요. 의식은 빛이에요. 그래서 현재만 보고 있어요. 현재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의식이 이 첨단처럼 이 송곳처럼 뾰족하게 왔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밖에 볼 줄 모른다는 뜻이 돼요. 과거, 현재, 미래는 볼 수 없어. 이 의식은 약간 멍청한 거죠. 이걸 포기한 거예요. 이 나머지를 이걸 다 포기하고 한 곳에 집중하니까 거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후레쉬 같아요. 밤에 보는 후레쉬 딱 치면 거기만 보이잖아요. 이게 의식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시공을 초월한 곳이에요. 근데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수련이에요. 의식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래를 모르고 관심 없거나 아니면 초월, 다른 나라의 일에 대해서 모른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느낀다고 하잖아요. 미래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존재, 다른 차원,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느낀다고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나는데 느낀다고요. 제 의식은 여러분들 똑같이 이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요. 현재만 보고 있는 프레시가 아니에요. 제 빛은 여러분보다 조금은 커요. 조금은 커서 보지 않는 부분도 보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 부분을 보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러한 설명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의식을 조금 크게 하는 게 그렇게 오래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게 수도가 되는 거예요. 우주를 닮아가야 된다면서요. 부처가 되고 싶다면서요. 그러면 이 거꾸로 이 의식 확장을 이렇게 해서 우주만큼 큰 의식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식의 사고를 해야 돼요. 의식은 현재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에 맞는 지식만 추구한다고요. 지금 서양 과학이 그렇잖아요. 현재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론 따지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전제하고 지식을 추구하거나 분석하면서 지식을 만들어내지 않잖아요.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죠. 그게 논리의 차이가 있어요. 서양인의 논리는 현재적인 논리예요. 현재의 의식에 해당하는 논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이나 기하학이나 그런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게 현재에 해당하는 지식이에요. 근데 동양의 논리는 현재에 해당하는 논리를만 보지 않아요. 시공을 초월한 논리를 쳐요. 시공을 초월한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일종의 뭐 음행론이든 오행론이든 그래요. 오행론은 분명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얘기하는 건데 사계절은 계속 돌고 시간을 초월하고 시간적 경과를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이 여름이라고 해서 여름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름은 지나면 분명히 가을이 올 거라고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올 거라고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또 올 거라고요. 지금의 여름에 의해서 다음 봄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이 정해지고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현재만 보는 논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로 인한 과거, 미래 이런 짜맞춰져 있는 구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행론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회에 의해서 이미 다 생극 재화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순간 여름인 이 여름이 더움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 여름의 어떤 특이성으로 인해서 그게 또 가을에 겨울에 다음에 오는 봄에 어떤 영향이 계속 지속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자 하는 거란 말이죠. 현재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특이한 현상이 났다는 것은 이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과거에 지내온 과정을 추구하려고 한다고요. 그건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시간을. 이런 걸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이 동양 철학이기도 해요. 이게 동양 논리예요. 동양 논리는 현재만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논리, 서양식 논리를 봐서는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보이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거, 지금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얘기하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시당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옛날 사람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루 사이에는 내일을 몰라요. 여름 벌려는 겨울을 모르고. 근데 그게 지금의 지식이에요. 지금 지식을 추구하는 것들은 항상 하루살이 같죠. 하루밖에 못 살았기 때문에 이틀을 이해 못하고 일주일을 이해 못해요. 그렇게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를 보는 것에서 관심이 있지는 않아요. 서양과학도 뭐 미래 예측 그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기법이나 시나리오 기법이나. 그건 돈 벌려고 그러겠죠. 이득을 취하려고요. 경제학에서는 그런 게 결국 자기가 손해 볼까 안 볼까 따지는 거지, 미래를 예측하는 목적이 그 정도잖아요. 좀 영악한 거죠. 그건 학문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학문이 아니야, 네 개인적인 욕심 채우기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쉬었다요? 몇 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6시까지 해야 되는데, 2시간이나 남았는데. 30분에 쉬자. 15분 더 해야지. 아무튼 주체인 나를 구성하는 작업이 전문자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이끌어가고 이루고 재탄생시켜서 독립하여 내 존재를 부르짖는 것이 시작을 의미하고 바른 몸이 이거고 그 후 자신의 영역적 완주를 확보하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떤 공부보다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고 대상이 다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건데, 뭐든지 내가 있고 세상에 있는 것이어야 돼요. 원래는 세상에 있고 내가 있는 건 이미 다 아는 거고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데, 공부를 할 때 기준은 분명히 나예요. 나로부터 기준을 정해야 돼요. 옛날 그 학문들 잘 보면 뭐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자, 한치 이게 다 잊어먹었네. 한자가 한 팔도 길이던가 그리고 한치가 이 두 마디인 거고, 옛날 그 척도가 사람 신체를 가지고 척도를 정해요. 그리고 거리도 사람 걸음걸이 가지고 정하고요. 그러니까 도량형이 지금처럼 객관적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자가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체에 의해서 자를 정해요. 그래서 사람의 크기가 사람이 다르면 길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준이 사람이에요. 보편적 자가 아니에요. 근데 중국을 넘어가면서 좀 더 보편적 자로 가는데, 원래는 그런 식의 보편적 자로 보지 않아요. 내 몸 자로 가요. 그래서 키가 크면 자가 커요. 그렇게 돼요. 그거 인정해줘요. 그래서 내 걸음걸이는 내 땅 이만큼인데 저 사람 걸음걸이는 내 땅 파고 들어오면 줘야 돼요. 뭐 그 정도 아니면 그 정도의 유도리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쌈박질하고 서로 이런 식의 사고를 안 해요. 그렇게 내 발걸음이 이만큼이니까 나 이만큼밖에 이만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그 상대방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걸음이 좀 커서 많이 차지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 되거든요. 땅을 읽으려면.
옛날 사람은 요즘처럼 이렇게 악착같이 자기 땅 차지하겠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 사고를 뭐 불평등하다고 키 작고 뭐 그러면 뭐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요즘 사람이 그 영악하고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상실감을 느끼게 만들어준 이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옛날 사람은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끼나 나만 피해 의식을 느끼고 나만 뭔가 손해 보고 있는 것 같고 하는 이런 식의 감정이 없어요. 그건 요즘 세상의 문제이고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나만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 사회가 너무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또 그렇게 자꾸 단둘이 시키고 이데올로기 시키고 있어요. 선전이나 기업 광고가 마찬가지로 내가 저 상품을 쓰지 않으면 나만 뭔가 도태되고 있고 나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잖아요. 상당히 이게 그 안 좋은 건데도 잘 모르는데 분명히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피해의식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고 열등감을 느끼고 있고 소외되고 있고 상실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걸 느끼지 않게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 건데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이제 좀 소득이 생기고 경제소득이나 그런 게 조금 나아지고 있으니까 점점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되게 하려고 애썼던 거죠. 뭐 그래서 이 90년대에 나는 나라고 하는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후에는 그 웰빙이라고 하는 거라 나온 거고 요즘에 힐링이 중요하고 하는 것이 분명히 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말해져 가고 있잖아요. 문화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만 정부나 사회나 이 외부의 전체 누군가 조직에 의해서 내 삶의 가치나 내 존재가 평가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 의해서 나로부터 내 자신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작은 나로 비롯된다고 말해주는 세상이 하게 만들려고 지금 좀 조금씩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 이제 뭐 웰빙이나 힐링이라든가 이렇게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적으로 가야 될 필요성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요. 너무 전체적이었잖아요.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나의 목숨을 바치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더 중요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가 중요한 거지. 나라가 중요해서 내가 희생되고 하는 건 과거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 식의 사고는 애초에 있은 적이 없었어요. 우리식 사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더 충성을 했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보호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충이란 개념에 있어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그게 충이 나라를 위한 거,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나보다 남을 위하냐면 내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자아 성숙이 되어 있으면 내 자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불교적인 게 있어요. 무아가 아니라 내가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마음이 있으면 굳이 날 위해서 악착같이 소유하려 하고 이겨내려 하지 않아요. 왜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자기보다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그냥 무조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충성시켜야 되고 애구시켜야 되는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 충은 되게 강요적인 충이잖아요. 그건 중국을 넘어가서 왜곡돼서 넘어온 거예요. 애초에 우리나라의 고대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스스로의 반로에 의해서 나오는 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자의 마음은 진짜잖아요. 마음에서 나와야 돼요. 중을 얻은 마음에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건강한 마음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피해의식 없고 억눌린 감정 없고 상처받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래야지 자기보다 남을 위하자. 자기만 위하는 사람은 결국은 뭔가가 문제가 있던 뜻이잖아요.
욕심을 가진 건 분명히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그렇게 길러진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길러서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기르게 시킨 사람들도 스스로의 삐뚤어진 마음을 다른 사람한테 투영시켜서 그렇게 길렀겠죠. 위기에서 말하는 충이 그러면은 그냥 그거는 강요의 게 아니라 그러는 것이 나온다는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옳은 건 충이 맞는데 문제는 근원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다기보다 결과만 중시한 거예요. 충만 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더 중요한데 원래 가르치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부터 시작해요. 대학에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요. 내가 수신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가 되고 수신제가 치구, 그 다음에 치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치국을 생각해야 충이 된다고요. 충이 되기 이전에 수신이 먼저예요. 수신 되지 않은 사람이 충을 얘기하면 약간의 순서가 틀린 거예요.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원래 가르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은 홀라당 빼버리고 충만 얘기하고 나라를 위한 것만 얘기하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분명히 대학에 또 써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물류본말 사유정시 지소선후 즉분도의라고 하는 거예요. 물류본말 물건엔 근본이 있고 말단이 있다고요. 지소선후 지식도 먼저 해야 될 거와 나중 하는 게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도에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시작이고 어느 부분이 끝이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헛짓거리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중시하기 위해서 충이 중요하니까 충성을 그냥 사람한테 그냥 암시 주고 체면 관리하고 그렇게 억압을 시키면서 다루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그 결과가 아니라 아니면 그 결과를 일어나게 하기 위한 먼저 해야 될 거예요. 이걸 모르고 결과만 본 거잖아요. 시작하는 부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마저도 공부 안 한 거예요. 대학 한 장밖에 안 돼요. 내용이 되게 짧아요. 근데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자가 대학에서 집착을 한 거잖아요. 경물 보존이라고 없는 얘기 집어넣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주자가 대학이나 중용이나 이런 사서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고 그렇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옛날 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나로부터예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거 똑같아요. 여기 나잖아요. 나로부터 이 우주,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이게 자세가 원래는 내 뒤에 우주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잖아요. 진화되어 온 거는 과거잖아요. 점점점 시간이 진행되어 오면서 내가 이루어졌어요. 내가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뒤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이 우주, 이 지내온 이 과거의 이것을 내가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견성이라고 그래요. 성을 본다 그러잖아요. 견성이에요. 여기서 성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이치를 본 거예요. 성이라는 건 그걸 뜻하거든요. 불성도 같은 느낌. 네. 불성은 부처의 성을 보는데 부처가 뭐겠어요? 부처는 이 우주와 하나 된 사람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보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를 볼 필요 없어요. 부처가 보는 그곳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처를 봐서 뭐예요? 부처 보면 서로 민망할 텐데 서로. 부처가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죠. 지금 제가 보는 거나 제가 이해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절 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자기 스스로 독립하고 자연히 내 스스로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 독보적인 존재예요. 독존이 되는 거예요. 이 내가 갑자기 내 스스로 이 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게 의식의 확정이에요. 내가 날 보는 거예요. 그게 칸트가 하는 거고 데카르트가 한 거잖아요. 그게 똑같아요. 데카르트가 한 게 그거였잖아요. 내가 생각한다, 그러 존재한다는 내 생각을 본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데카르트가 처음 한 거예요. 서양인들이 그리스 이후에, 그러니까 로마 멸망한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나서 겨우 데카르트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는 거였네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면 사람은 그거 들으면서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몰라요. 왜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그 내가 생각한다, 이걸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는 것을 이해 못하면 언제까지고 박성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이걸 가지고 서양의 인문이 시작되고 철학이 시작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데카르트가 수행한 거랑 수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건 그 다음 거기까지밖에 안 해서 그래요. 그걸 동양에 왔으면 그 다음 걸 가르치는 거나 있다는 걸 알겠죠.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그들의 지적 성숙이에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인간들은 어떤 또 진화를 해요. 의식이 점점 발달해 나가요. 그러다 보니 발생된 하나의 사건인 거지. 수도를 나중에 수도까지 이해할지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잖아요. 그 후 수백 년이 지났지만 수도를 하지 않잖아요.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냅두면. 근데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인간 진화의 비밀이 하나가 있는 거죠. 분명히 진화한테 올 것 같이 보이는데 원숭이에서 인간 넘어온 거 똑같아요. 원숭이에서 인간 넘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넘어와요. 누군가가 살짝 건드려 줘야 돼요. 그래서 쓴 거 있잖아요. 세상은 진화와 창조 두 개가 섞여 있다고요. 이 세상은 진화돼 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 살짝 밀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밀어주는 존재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제 신의 역할을 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우리들이거나 자천자들이거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걸 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자천자가 그런 데카르트나 그런 식의 나라에 갔을 때, 중세에 갔을 때 봐서 보고 수련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영향을 받거든요. 나와 의식 수준 다른 존재가 이 땅 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영향받기 시작해요. 되게 웃기지만 그래요. 30분이에요. 15분 쉬고 갈게요.